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는 29살이고 직장 병행 초시 동체 합격생인데요. 일단 저의 배경 지식을 이제 설명드리면 부동산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할 게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에서 동차로 시험을 보라고 이제 이렇게 권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차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동차를 준비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 시험 추세가 1차에서 막 2차 문제가 나오고 2차에서 막 1차 민법 문제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36개 시험 보시는 분들도 무조건 동차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과목별 이제 좀 우선순위를 제가 생각하면 1차에서는 민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에서 민법이 가장 중요한 거는 2차와 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중개사법이랑 등기법에 민법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1차 공부하실 때 민법을 잘 알아가시면 2차 공부하실 때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는 29살이고 직장 병행 초시 동체 합격생인데요. 일단 저의 배경 지식을 이제 설명드리면 부동산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할 게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수험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인데 제가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4월, 5월 달에는 다른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6개월 정도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에서 동차로 시험을 보라고 이제 이렇게 권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차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동차를 준비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 시험 추세가 1차에서 막 2차 문제가 나오고 2차에서 막 1차 민법 문제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36개 시험 보시는 분들도 무조건 동차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과목별 이제 좀 우선순위를 제가 생각하면 1차에서는 민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에서 민법이 가장 중요한 거는 2차와 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중개사법이랑 등기법에 민법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1차 공부하실 때 민법을 잘 알아가시면 2차 공부하실 때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세법도 상당히 이제 고득점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공시세법도 공법에 비해서는 비교적 고득점 받기가 쉽습니다. 최대한 중개사법이랑 공시법에서 고득점을 받으시고 공법은 꽈락을 피할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법에서 꽈락을 피하시려면 공부를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법 체계도라는 아주 좋은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강의도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제가 해커스를 선택한 이유는요. 저는 일단 시험을 준비할 때 최대한 이제 의지력이라든지 그런 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환급반을 신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까 타사에서 환급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있었더라고요. 근데 해커스는 이제 그런 이슈가 없었고 워낙 대기업이기 때문에 환급을 못 받을 일은 없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제할 당시에 가격도 이제 좀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커스의 장점은요. 일단 훌륭한 교수님들입니다. 뭐 강의야 말할 것도 없고 전 가장 좋았던 거는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궁금한 점에 대해서 게시판에 문의를 남길 수 있었는데 문의를 남기면 금방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그 카카오톡으로 이제 알림이 오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듣지만 현강을 듣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다 보고 난 입장으로서 이제 문제풀이가 공인중개사 준비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해커스는 문제풀이 강의를 타사 대비해서 좀 이른 시간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사는 보통 이제 9월, 8월 정도부터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해커스는 7월부터 수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시 동차로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점수는 1차 평균 72.5점, 2차 평균 71.6점으로 비교적 이제 안정권으로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이제 팁 중에 하나는요, 공인중개사 처음 시작하실 때 계획을 잘 짜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직장을 병행하다 보니까 전 강의를 다 들을 수는 없었고,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 전까지 이게 막 달리기보다는 하루에 4강씩 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제 강의들 숫자를 보면서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 전까지 보면 기초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굵직한 부동산 학개론, 민법, 중개사법, 공법은 이것들 중에서 2개씩은 무조건 듣고, 세법, 등기법, 이런 양이 좀 적어 보이는 것들은 1개씩만 선정해서 듣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공법은 또 강의를 듣다가 이제 공법 체계도라는 아주 좋은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강의도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 목표는 7월까지는 하루에 4강씩 들으면서 이론을 2바퀴 정도만 돌리고 이제 8월부터 문제풀이에 집중하자였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니까 하루에 이제 4강씩 듣고 일주일에 6번은 무조건 공부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7월까지는 그대로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제가 개념을 정립을 하고 8월부터 이제 문제풀이 강의로 또 전 과목을 한 바퀴 돌리고, 그 9월, 10월에는 기출문제랑 백선만 이제 계속 풀고, 마지막으로 총정리 특강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직장 병행을 하였는데,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은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7월까지는 너무 무리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최대한 본인이 이제 계획했던 강의, 그것만이라도 수강을 다 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불안하고 힘드실 텐데 계획을 잘 세우시고 해커스 과정을 잘 따라가시면 모두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